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생활과 윤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소리가 많게요. 네. 이번에는 수업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앞에 3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네. 제가 이번 고3 강의로 마지막 강의를 찍게 됐는데 지금이 이제 벌써 6번째 강의예요. 그때 동안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환경윤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환경윤리.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적어왔어요. 환경윤리에는 뭐가 있죠? 인간, 생명, 생태, 이 중심주의 윤리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고 그리고 동양의 윤리. 네, 동양의 윤리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기 밑에다가 써볼까요? 밑에 나오죠? 네. 네, 보면은 유일한 도덕적 주체는 누구일까요? 일단 도덕적 주체라는 것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뭐 동물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식물은? 아니면 못해요. 무생물은? 못하죠. 못하죠. 네. 그래서 유일한 도덕적 주체,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다? 인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냐? 바로 도덕적 객체예요. 객체. 유일한은 아닙니다. 유일한 아니고 도덕적 객체를 바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 여기서는 뭐만 고려한다고? 인간. 인간만 고려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동물.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뭐를 고려할까? 인간과 동물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생명 중심주의 윤리예요. 생명은 뭐 식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인간, 동물, 식물 다 고려하겠죠? 마지막으로 배울 것은 생태 중심주의예요. 여기서는 무생물을 포함합니다.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 고려하는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 윤리예요.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 윤리예요. 교과서는 120쪽 펴주세요. 일단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것과 그리고 인간 이외의 것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인 것들은 이성과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말했듯이 도덕적 지위를 가져요. 여기가 아니죠.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직접적 고려 대상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인간이 아닌 거는 간접적 고려 대상입니다. 간접적. 이게 무엇이냐? 이 인간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서는 인간만 고려하는 거예요. 도덕적 고려를. 인간이 아닌 동물, 식물, 무생물들은 다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수단. 인간 이외의 것들은 수단으로 봐요. 그래서 간접적인 고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숲을 보호하잖아요. 왜 숲을 보호해요? 이거 왜 합니까? 숲을 왜 보호해요? 환경. 네, 환경을 생각하는 건 또 있고 근데 숲이 그 자체로 소중해서 보호합니까? 네. 아니요.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인간중심주의 윤리에서는 숲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오. 그 자체로 소중한 게 아니라 숲이 누구한테 이루어서?
인간. 네, 인간에게 이로워서 숲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숲은 인간 이외의 것이잖아요. 간접적 고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두 번째로는 안 나오네. 이분법적 세계관을 보도록 할게요. 이분법적 세계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분법. 두 개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분리해서 볼 때 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인간. 네, 맞아요. 인간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간과했어요? 인간중심주의 윤리는 한계점으로 무슨 걸 간과했다라고 비판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 네, 맞아요. 인간이 결국은 자연의 일부인데 이거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 게 인간중심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구적 세계관이에요. 도구적 세계관이 아니라 자연관. 도구적 자연관은 아까 인간 아닌 것들을 도구, 즉 수단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도구적 자연관. 자연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유용하니까 활용한다. 아까 숲을 보호하는 것에도 인간에게 이로우니까 활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자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약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학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자. 진짜 너무 이상한데. 학자 두 명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도 맞아요. 근데 현대. 네, 고대예요. 요나스. 아리스토텔레스. 네? 누구라고요? 요나스. 요나스는 책임률이 아니에요. 그쵸, 요나스는 책임률이에요. 인간에서 나오잖아요. 알아둘게요. 그 맛있는. 베이컨. 맞아요. 첫 번째 학자는 베이컨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데카르트입니다. 아하. 데카르트. 학자 누구라고? 베이컨이랑 데카르트. 대답해주세요. 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해요. 과학의 목적. 과학의 목적은 뭘까요? 베이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정복해서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베이컨의 가장 대표적인 명언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컨은 아는 것, 즉 경험론적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 대한 경험적 삶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 결국 이 사람도 자연 지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기계론적 자연관이에요. 아까 나왔죠? 아까 도구적 자연관이었는데? 얘는 기계론적 자연관이에요. 이거는 자연과학의 목표를 이렇게 또 설명해요. 얘랑 비슷하죠? 자연과학의 목표, 과학의 목적. 자연과학의 목표를 뭐라고 했을까?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다. 오, 맞아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기계론적 자연관의 자연과학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적 사람이에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비슷하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분법적 세계관 여기도 있네. 이원론. 이원론은 두 가지를 분리하는 걸 말해요. 두 가지 원소를. 뭘 분리했을까?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 인간, 나와 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 혼자만 생각하면 즉 육체, 물질과 이 안에 있는 정신,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는
한다고 본 게 데카르트 이원론입니다. 자, 그거는 교과서 121쪽에 데카르트 맨 위에 사진 나와요. 네. 맨 위에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데카르트 사진이에요. 아하. 보시면 알겠죠? 자, 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5번째 문제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중심주의. 인간 위주로만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인간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을 어떻게 할까? 자연을 막 남용하고 훼손하고 이런 걸 정당화하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등장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뭐 되게 많겠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뭐를 정립하자?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것이 바로 이건 노란색으로 쓸까? 이것이 바로 온건한 아하. 인간 중심주의. 따라해볼까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네,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랑.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아니다. 공통점은 그거예요.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고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이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을 존중하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또 학자 나와요. 아, 누굴까요? 두 번째. 교과서 121쪽 밑에 자료 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패스? 패스. 모어. 아하. 패스모어가 나옵니다. 이 패스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자료 읽기에서도 보시면 근대 서양 윤리학을 확대시켜야 한다. 기존의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면 이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즉 패스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윤리관 확대하고 그걸 다시 사용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윤리관 필요 없어. 새로운 윤리관은 필요 없고 기존의 것을 잘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단견이 현재 생태 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종전의 윤리로 극복하자라고 나옵니다. 이 종전의 윤리가 뭘까요? 종전의 윤리는 사려 깊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잘 생각하고 행동해. 이게 바로 패스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자. 즉 인간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에 대해 생각하자라고 보았습니다. 이것까지가 바로 인간중심주의예요. 네, 두 번째 동물중심주의 윤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자부터 등장합니다. 학자 이름은 노란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학자 2명이에요. 누구? 가수. 싱어. 첫 번째는 싱어고 두 번째는 얘를 알려드릴게요. 리을과 기억이 들어가요. 레건. 책 보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싱어와 레건이 있습니다. 네. 싱어는 어떤 책을 하나 썼어요. 뭘 썼을까요? 동물을 뭐 시켜야 한다. 해방. 네, 동물을 해방시켜야 한다. 동물 해방을 썼고요. 얘는 동물 똑같은데 여기가 달라요. 권리. 네, 동물 권리론을 썼어요. 이거 싱어와 레건은 약간 차이점 같은 거 이런 거 다른 거 공부하시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싱어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싱어는 동물 해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싱어는 이 입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까요? 공리주의. 네, 맞아요. 쓰다 알았는데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자, 아까 인간중심주의 윤리에서는 도덕적 지위를 누구한테만 했지?
인간. 인간이 포함했어요. 여기서는 동물까지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인종차별, 뭐 성차별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하나의 종이잖아. 종차별주의를 반대합니다. 동물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고통을 회복해서 대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거에 대해서 봅시다. 레거는 동물은 삶의 주체이다. 네, 동물은 삶의 주체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에서 비롯됐어요. 의무론. 네, 맞아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의무론이에요. 의무론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따라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뭐라고 보았냐?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위자라고 보았습니다. 동물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즉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 해방.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시거래건 구분하는 거, 그게 동물 중심주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 중심주의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얘네가 뭘 요구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걸 반대했어요. 공장식 사육 방식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 뭐 고통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니까 동물학대 금지, 그리고 동물 실험 반대 이런 것들을 했겠죠. 하지만 이 동물 중심주의 윤리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 동물이 충돌했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 이것에 한계점을 부딪힌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멧돼지가 한 마리가 왔어요. 멧돼지가 내가 아주 열심히 본 동안 만든 그 농작물들을 다 부시고 갔네? 그때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인간? 인간이요. 동물? 인간이요. 인간도 충분히 농작물을 보호하는 이익을 챙겨야 하고, 동물은 또 어떻습니까? 동물의 생명도 중요시 되겠죠. 야생동물의 생존도 중요시 됩니다. 이때 동물의 편을 들어야 하는가? 인간의 편을 들어야 하는가?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죠. 이것에 대한 한계점이 부닥칩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계의 균형을 간과해요. 생태계를 간과하기까지 했죠. 여기서는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특정한 종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간과한다는 점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물 말고의 생명들을 간과해요. 당연하겠죠. 동물 중심주의인데 식물을 다 간과하겠죠. 네 번째로는 실천이 어려워요. 우리는 동물의 고기를 먹고 살잖아요. 실천이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여기서도 학자가 두 명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아주 유명하신 누구죠? 슈바이처. 네, 슈바이처예요. 두 번째로는 테일러. 네, 테일러예요. 슈바이처는 이 사상을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생명 외경 사상이에요. 생명 외경 사상. 여기서는 생명의 신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생명 외경 사상이라는. 그러니까 생명은 신비롭고 존경스러운 거니까 생명을 소중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생명은 그 자체로 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경우는 해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식물도 꺾을 수밖에 없고 풀을 먹을 수밖에 없고 동물고기도 먹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생명을 만약에 해친다. 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 도덕적 책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내가 곡물을 먹기 위해서 이 돼지를 잡아먹었구나. 잘못했어. 아우 잘못했어. 이렇게 계속 자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게 우습죠 뭔가. 먹으면서 자각한다니. 그 다음에 페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에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 여기서는 이러한 생명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존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성장, 세 번째로는 발전, 네 번째로는 번식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뭐 식물, 동물, 인간 모두 다 생명 있는 것은 목적을 추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은 뭘 하죠? 광합성.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이것도 목적적 삶의 중심을 할 수 있고, 카멜레온 뭐죠? 카멜레온 뭐 하죠? 색이 바뀌어요. 네, 이런 것도 다 자신의 생존, 번식 이런 것들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테일러는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의무. 네 가지를 말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불침해. 두 번째, 불간섭. 세 번째, 시위. 네 번째, 보상적 정의예요. 이거는 우리 생활과윤리 담당 선생님이 이런 거 많이 내잖아요. 단답식 내거나 이거 땡땡하고 여기 서술형으로 뭐 쓰라. 왠지 저는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침해는 뭐냐면 동물한테, 생명한테 해를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불침입니다. 불간섭은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되고, 생태계를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말해요. 신의는 속이지 말아야 한다. 생명들을 속이면 안 돼. 그 신뢰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사냥, 낚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사냥 뭐 미끼 해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상적 정의는 만약에 해를 가게 됐을 때 인간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인간의 의무가 뭐라고요? 첫 번째, 불침해. 불간섭. 신의. 보상적 정의. 네 맞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것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책에.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네. 세 번째로는 생명 중심주의도 똑같이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간과 자연의 그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인간은 이렇게 도와주는 존재, 뭐 자연을 받는 존재, 뭐 이렇게 되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인간과 자연을 분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분리할 수 없죠. 우리가 뭐 나무를 심거나 환경 보호하는 활동들, 이런 거는 인간이 자연에 간섭해서, 즉 간섭해서 좋은 긍정적인 일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간섭이라는 측면이 여기서는 잘못된 관점이다. 이런 한계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생태계 전체라는 거는 뭘 포함해요? 무생물. 네, 맞아요. 무생물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까지만 하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생명을 불가서 불침해.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는 겁니까? 네, 신경이 필요해요. 상식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생태중심주의는 일단 전일론적 관점이에요. 전일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전일론적 관점. 이거는 전체를 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보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우리 아까 말씀했었던 거 있죠?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라고 본 겁니다. 무생물까지도 이제 포함한다. 많이 왔죠? 여기서는 개체 중심주의를 비판해요. 개체 중심주의. 개체 중심적 환경 윤리를 비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체, 즉 인간, 뭐 동물, 뭐 이런 식물 이런 것들이 다 개체 중심주의예요. 이거를
비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생물 그리고 생태계 전체를 하나로 보아한다 라는 게 바로 전인론적 관점이에요. 여기서도 학자가 등장하는데 다행히도 생태중심주의는 학자가 한 명밖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학자는 네 글자. 맞아? 레오폴드. 네, 레오폴드예요. 레오폴드. 약간 드가 들어간 거에서 뭔가 땅, 폴드, 뭐, 랜드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폴드, 랜드, 뭐. 그래서 이 학자는 돼지윤리를 주장합니다. 돼지가 땅이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돼지윤리는 경제적 가치를 보지 않고요. 돼지 피라미드를 말했어요. 이 돼지 피라미드라는 것은 한마디로 먹이사슬을 의미합니다. 먹이사슬. 먹이사슬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 뭐 인간, 동물 뭐 이런 게 있겠고 여기는 뭐 식물, 여기는 뭐 땅, 물, 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먹이사슬. 돼지는 수많은 존재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레오폴드는 인간의 의무는 바로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학자에까지 봤고 이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시선점을 바로 이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생태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고려합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서는 무생물까지 다 포함하니까. 두 번째로는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 구성원이라는 것을 하나 하고, 세 번째로는 생태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해결 방법에 따라 시사점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생태 중심주의도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일단 생태계 안정 유지에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자연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연은 뭐 옳고 그래서 인간 생태계 안정시켜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존재한 현상이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해요. 우리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들에게 똑같은 책임을 부과해야 할까요? 네. 아니요, 안 되죠. 네, 맞아요. 선진국은 지금까지 환경 다 파괴해 왔는데 이들은 다 파괴해 왔고, 개발도상국은 이제부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진국이 이제 다 발전했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도상국이랑 똑같은 책임을 부과해야 할까요? 안 돼요. 아니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과도한 책임을 동등한 붕대,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별 구성원의 희생을 너무 강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존재는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동물과 식물을 해를 끼친다면 인간은 죽어야 할까요? 아, 그건 좀 그런데요. 네, 아니죠. 이렇게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혹시 나오나요? 네. 근본적 생태주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본적 생태주의.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보세요. 이거는 학자가 있어요. 이름은 네스. 와우. 네스. 우리 학자 너무 많이 외웠죠? 이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구분했냐? 피상적 생태주의와 근본적 생태주의를 구분했어요. 피상적인 것은 단기적으로 하는 거고, 근본적 생태주의는 세계관이나 생활 양식을 아예 뒤바뀌어 버려야 한다라는 게 근본적 생태주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큰 자아실현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큰 자아실현이라는 게 뭘까요? 큰 자아까지만 보시면 큰 자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 그걸 큰 자아라 해요. 큰 자아실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냥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생명 중심적 평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생명 중심적 평등. 자,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된 구성원이다. 즉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근본적 지금 생태 중심주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 중심적 평등이랬어. 약간 주의해야겠죠? 생태, 생명 낚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 중심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이번에는 동양의 자연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4가지 관점 모두 서양의 자연관이었어요. 이번에는 동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양은 뭐가 있죠? 종교에 따라 볼 거예요. 첫 번째, 불교, 네, 불교. 두 번째, 유교, 도교, 네, 도교부터. 세 번째, 무교, 네, 유학, 유교라고도 해요. 네 번째, 기타. 이렇게 볼 거예요. 일단 불교에서는 2가지 단어를 알아두면 돼요. 하나는 연기설, 하나는 자비. 이 2가지 단어만 알아두면 돼요. 자, 연기설은 뭘까요? 용기가 나는 거. 네, 맞아요. 그 연기. 즉, 기라고 말합니다. 기. 이 기는 모든 현상을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연기설이에요. 자비는 뭘까요? 자비. 너그러운 거. 네, 부처님 되게 너그럽죠. 너그럽게 생기셨잖아요. 네, 인간이 자연이 훼손하는 거. 그것은 인간이 돌려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자연에 자비 베풀어라. 이런 것입니다. 불교는 이 2가지만 알아두면 되겠고, 도가는 1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바로, 무위자연. 네, 바로 무위자연입니다. 무위자연이란 의지나 욕구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이런 말이 바로 이 도가의 무위자연입니다. 유학도 1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뭘까요? 하늘, 천. 모르겠어요. 천일, 합일. 아하. 천일합일은 인간이 천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천인. 사람입니다. 인간이 하늘의 도를 받아 인을 베풀어라. 여기서는 이 한자를 아주 강조해요. 유학에서는. 이 글자 뭐죠? 인. 어질인이죠. 아. 어진 글자예요. 어진 글자. 천인합일.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기타로는 3가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군신화 우리 다들 알죠? 네. 이 단군신화에서는 천인합일을 주장합니다. 네, 그 교과서 보시면 알 것 같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2번째, 물활론적 자연관이 있어요. 이거 잘 쓸게요. 물활론적 사고방식. 물활론적 사고는 자연 만물에, 이 물은 물건을 말해요. 자연 만물에 다 영혼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저 돌멩이에도 영혼이 있고, 이 책에도 영혼이 있고, 이 카메라에도 영혼이 있고, 책상에도 영혼이 있고, 이렇게 다 물건에 다 영혼이 있다라고 본 거 바로 물활론적 사고 방식이에요. 3번째로는 풍수지리설. 시작했어요. 풍수지리설 다들 알죠? 네. 뭐예요? 지리. 네, 우리가 이사할 때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풍수지리설이죠. 몇 자리 알아볼 때도 풍수를 많이 하는데 땅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다? 땅. 맞아, 여기서는 물건. 땅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이러한 동양의 자연관은 되게 환경 친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인간을 중심해야 한다. 고려 대상이 동물이어야 한다. 동물까지 확대해야 된다. 식물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양은 이제 환경 친화적입니다. 약간 생태 중심주의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합일, 이 합일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동양에서는 상호 의존과 협력을 강조해서 상부상대 정신 그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 이렇게 알아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다시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 한 내용들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생활과 윤리 그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쪽집게식으로 문제를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 댓글 마지막에 이메일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와.